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의문의 변동 5번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5번의 강의로 나눴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발음, 실제 하는 발음에 거의 90%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된소리가 만들어지면 이거 된소리가 맞는 거고, 그죠? 사이에 니은이 만들어지면 니은이 맞는 거고, 리을이 만들어지면 맞는 거고. 근데 매 단원마다 제가 붙여드린 요런 건 주의해야 됩니다.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무슨 수학의 공식을 외우는 것처럼 모두 다 머릿속에 정리해서 넣으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 강의에서 또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첫 번째, 니은 첨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뭐 했냐? 된소리 대기 했어요, 된소리 대기. 기억나시죠? 자, 된소리 대기를 했는데, 된소리 대기가 여러 개의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여러 개의 경우를 전부 다 합치면 제가 뭐라 그랬죠? 웬만하면 그냥 된소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된소리가 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예사소리, 된소리가 될 수 있는 건 결국은 예사소리, 무엇이지요? 예사소리. 즉 바닷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된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닷가, 파여름인. 자, 잠깐 정리하면 파여름인, 비읍, 디귿, 기역. 이것들이 된소리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쌍비읍, 쌍디귿, 쌍기역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 쪽에 할 때 지읒도 역시 쌍지읒 만들어질 수 있죠. 시옷도 역시 쌍시옷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에서 어근과 어근이 만들어서 합성어가 되든 아니면 파생어가 되든 아니면 어떤 활용을 하든 간에 어떤 형태소와 어떤 형태소가 결합이 될 때 혹은 어떤 한 단어 내에서도 이렇게 예사소리들, 얘는 뭐 파차름이죠 당연히, 얘는 마차름이고요. 자, 이런 예사소리들이 된소리화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를 발음했는데 된소리가 되는데 이게 맞을까 틀릴까 주의사항으로 드리는 것 말고는 대부분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된소리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니은 첨가 현상에 대한 얘기인데, 첨가라는 말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없던 녀석이 생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없던 녀석이 생긴 게 첨가예요. 그럼 니은 첨가다? 무슨 얘기예요? 니은이 없었는데 니은이 생겼어요. 그게 니은 첨가입니다. 그죠?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얘는 아주, 된소리 되기는 여러 개의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형태소와 형태소 만나는 경우, 그다음에 용언의 활용의 경우, 한자의 경우, 이렇게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정리를 했다면, 이 녀석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예요? 거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받침이 있기만 하다면, 그렇다면 받침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바닷가 모노레일이에요. 바닷가 모노레일 7개로 대표화되는 받침. 그러니까 결국 어차피 모든 받침들은 7개로 이렇게 대표하면 될 거니까 어쨌거나 그냥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뒤에 야, 여, 요, 유, 이가 올 때 이 녀석들에 뭐가 들어간다? 니은이 들어가서 냐, 녀, 뉴, 니가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이 녀석을 니은이 됐어요. 이응이 니은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니은은 뭐죠? 물놀이잖아요. 비음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건 비음화 아닙니다. 비음화가 아니라 이 자리는 분명히 빈자리라는 거 알죠? 음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된 것은 결국 요거는 빈자리인데 그냥 예쁘게 만들어주려고 이응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빈자리다. 그래서 빈자리에 니은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니은 첨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야여요유라는 건 뭐냐면 이는 그냥 이 모음이고요. 이 녀석들은 모두 야여요유이는 반모음 이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반모음 이, 아 더하기 아 하면 야. 반모음 이 더하기 어 하면 여. 반모음 이 더하기 오 하면 요. 반모음 이 더하기 우 하면 유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렇죠? 야여유유 뭐 외우기도 쉽죠. 그죠? 자, 이거 그냥 반모음이나 이모음 앞에서 받침이 있는 경우
니은의 첨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이 녀석은. 자, 그럼 예를 몇 개만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걸 선생님하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일이라는 게 있네요. 자, 이 녀석은 어떤 의문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일단은 기억시옷은 겹받침이니까, 대표음화 돼야 되겠죠. 당연히 뭐가 됩니까? 사기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받침이 있는 녀석 뒤에 이 야여여여 이가 나왔죠. 그러니까 뭐예요? 삭닐로 발음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뒤에 있는 니은이 앞에 있는 뭐죠? 파열음 기억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니은이 비음이니까 비음화 시키겠죠. 그래서 뭐예요? 상닐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상닐이었고요. 그래서 의문현상을 보시면 요렇게 된 것은 대표음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게 바로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것이 뭐다? 역행동화죠. 역행동화,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이쯤 되면 이제 이거 이제 좀 쉬워졌을 거예요. 그죠? 쉬워졌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예 한번 해볼까요? 물엿 한번 해볼게요. 물엿. 자, 물엿. 자, 어떻게 발음하느냐? 자, 일단 대표음 돼야 될 게 있네요. 그렇죠? 뭐예요? 대표음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리을 뒤에 야여여여이가 나왔죠? 받침이 있고 야여여여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죠? 물엿. 아이고요. 대표음 됐다가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대표음, 물엿.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뭐예요? 리을과 니은이 만났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을하고 니은은 굉장히 사이가 좋으면서도 안 좋은 녀석들이에요. 얘네들 만나면 뭔가 일이 벌어져요. 그죠? 리을이 니은이 되거나 니은이 리을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문엿이 되지 않겠죠? 그죠? 물엿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어떤 의문현상, 의문변화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넘어간 것 역시 대표음하고요. 됐죠? 디귿이 됐습니다. 시옷이 디귿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첨가 들어갔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을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얘는 뭐다? 유음화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 첨가 현상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받침이 있기만 하다면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야야야이가 냐냐냐냐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니은 첨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 놓고 이 녀석은 언제나 100%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어요. 첫 번째 예외가 뭐죠? 자, 요거. 만약에 이거를 야여요유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리을 받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발음을 절략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발음하고 싶어지면 결과적으로 또 유음화에서 전략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전략을 해야 돼 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니다.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빈자리로 그냥 넘어가겠죠. 그래서 절약 정신이 투철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있어요. 그죠? 하나만 볼게요. 요 녀석도 마찬가지 지금 공부한 니은 첨가 현상이 100% 이루어지는 변화 현상이라면, 수의적인 변화 현상이 아니라 100% 결정적인 변화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월, 료, 일이 되고 월, 료, 일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 첨가 나타난 다음에 리을,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그죠? 유음화까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월요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다.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빈자리 넘어가서 월요일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느낄 거예요. 그렇죠? 특히 좀 연세가 드신 분들 경우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라든가 월요일에 만나죠. 월요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일에서는 전략하고 그다음에 요일에서는 니은 첨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물엿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이 중간 과정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리을 뒤에 리을이 덧났구나. 리을 첨가 아니냐? 에이? 아니면 이응이 리을로 변했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쨌거나 이응이 리을로 변했어. 유마야 라고만 생각해 버릴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얘는 분명히 니은천가가 중간에 들어갔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일이 그렇다 그러는데 선생님 화요일은 왜 여기 얘로 안 들어있어요? 당연하지. 화요일은 왜 받침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은천가가 얘는 당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예를 정리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이런 예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또 예외가 있어요. 이중이중, 야금야금, 검열, 금융.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특히 검열 이거 잘 나오죠. 검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자 야야야야 있잖아요. 그렇죠? 야야야야 있고 받침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검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이 발음 말고 그냥 검열 요것까지도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인정을 해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예,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당연히 야요요유이 있고 받침이 있어. 그러니까 금융 요게 원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금융 니은첨가를 안 한 녀석도 발음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릴 만한 거 한번 볼까요? 이중이중 한번 볼까요? 자, 이 녀석을 니은첨가 해봅시다. 야여여유 이 있지요. 앞에 받침 있지요. 니은첨가 되지요. 이죽 니죽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지요. 그죠? 니은이 앞에 있는 또 역시 바닷가 파열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이중니죽이 됩니다. 이중니죽. 됐습니까? 이중니죽. 자, 요것도 맞고, 그 다음 뭐예요? 그냥 넘어간 거. 이죽. 아이고. 자, 이렇게 이죽. 요것도 맞는 발음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의 경우는 주의하자 그랬어요. 요 녀석은 또 뭐냐면 요거하고 비슷하죠. 이중이죽하고 비슷한 게 이기죽이에요. 그렇죠? 이기죽. 그러면 요 녀석 때문에 얘도 두 가지 발음을 다 인정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얘는 뭐예요? 요거 니은첨가 요 부분에 생기겠죠. 니은첨가가 생기지 아니한 녀석 요대로가 그냥 뭐예요? 표준 발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기중, 니기죽 안 됩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야옹 또 요 녀석하고 반대예요. 그죠? 야옹이에요. 야옹. 이 녀석이 표준 발음입니다. 야옹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주 유명한 녀석이죠. 요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느냐? 원칙대로 한다면 뭐 이럴 수 있겠죠. 담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녀석은 딱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야. 그냥 넘어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담임 선생님. 정말 어려운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담임이라고 발음을 많이 합니다. 담임 선생님, 담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도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지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라고 잘 발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표준 발음은 이 녀석이다라는 걸 암기해야 되는 녀석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보다 이런 예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라고 되어 있는 거 두 단어를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도 동일하다는 건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녀석이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질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어와 단어가 연결될 때에도 이러한 변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까요? 26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당연히 뭐예요? 리을 뒤에 야년연인이 왔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20에다가 녀섯이 이거 대표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됐죠? 26. 그러나 리을이 또 있었죠? 리을하고 니은은 굉장히 오묘한 관계예요. 남녀 관계랑 비슷해요. 그죠? 연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6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 발음이 된다라는 거. 됐죠? 이렇게 온 게 뭐예요? 바로 유마까지도 나타나고 있군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년대 한 번 더 해볼까요? 1년대. 숫자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데요. 얘를 당연히 뭐로 바꿔야 돼요? 1로 바꾸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미을 뒤에 여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1년대가 되는 거고, 또 역시 리을하고 니은하고 만났어요. 그렇죠? 연인 관계가 또 다시 만났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될 것들이 나왔어요. 그죠? 625. 6.25야, 625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한글로 쓰세요. 625 이렇게 쓰세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뒤에 야여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625, 그 다음에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625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 어떻게 된다? 그냥 어떻게 돼요? 625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녀석들은 다 그런 얘기예요. 3일절도 마찬가지. 815 같은 경우에 815 광복절 가자 815 이렇게 되는 거죠. 815 갑시다. 815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면 자주 틀리는 녀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거예요. 송별연 이거죠. 자, 원칙대로라면 미을 뒤에 야여여이 여 나왔으니까 송별년 그죠? 송별년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죠? 미을하고 니은하고 또 연인이 만났어요. 연인이 만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송별년. 요래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또 여기 아니야. 어떻게 되느냐? 그냥 또 넘어가요. 송별연. 그동안 수고했어. 송별연을 펼치겠어. 오늘 한 잔 빨아보자. 송별연. 무슨 말이겠죠?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신도 마찬가지고 등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용문은 뭐 거의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니은첨가를 공부했는데요. 니은첨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다? 문법적인 상황보다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 예외들. 그죠? 예외들. 니은첨가와 안니은첨가를 모두 다 인정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해달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건 뭐 어마어마한 게 준비됐어요. 어마어마한 게 나옵니다. 자, 뭐가 어마어마한 거냐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가 어마어마하냐? 모든 국어 시험에서 이 녀석이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한 그런 녀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사이소리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내일 국어 시험을 봅니다. 무슨 뭐 국어 능력 시험 무슨 시험 국어 시험 많아요. 공무원 시험 봐요. 자, 그런데 선생님하고 딱 1분간 얘기할 수 있어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하나 가르쳐 주세요. 사이소리 가르쳐 주고 끝내겠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죠? 사이소리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온 녀석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처음에 저 된소리 공부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된소리와 첨가를 왜 같이 제가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된소리라는 것은 된소리가 아닌 게 된소리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뭔가가 교체되는 현상에 들어가는 것이어야 맞는데 왜 첨가에다 넣었나요? 한다면 이 사이소리와 니은첨가, 사이소리와 니은첨가와 된소리가 너무나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무슨 얘기냐? 자, 사이소리 현상이 이렇게 있다면, 자, 된소리 현상과 그 다음에 니은첨가 현상이 이렇게 겹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집합 부분이 있어요. 교집합 부분이 있다.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된소리 득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니은첨가입니다. 니은첨가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이소리 이놈이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이소리 현상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건 이거죠. 첫 번째, 된소리가 만들어졌다. 두 번째, 니은이 첨가되었다. 니은 첨가가 그냥 들어가요. 그죠? 세 번째, 니은이 첨가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예요. 그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거, 뭐예요? 합성 명사인 경우예요. 됐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집합이 뭔지 알겠죠? 요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합성
명사이면서, 아이고, 명서가 누구야? 명사. 합성 명사이면서, 뭐, 니은 첨가된 건 니은 첨가이면서 동시에 사이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 합성 명사이면서 된 소리 되기는 사이소리 현상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특히 된 소리 되기. 된 소리 되기 같은 경우에는요, 된 소리 되기 같은 경우 한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쵸? 근데 용언의 활용 부분 2가지는 빠져야 되죠. 왜? 얘는 합성 명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항목에 있었던 게 여기에 해당이 돼요. 제일 첫 번째 항목에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자, 바닷가. 자, 파여름 뒤에 된 소리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였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이 녀석은 뭐예요? 이 녀석은 사이소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사이소리의 된 소리 현상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유성음 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유성음이 아니잖아요. 얘 무성음이잖아요. 그렇죠? 무성음의 경우니까 그럼 된 소리하고 사이소리 되기는 얘는 유성음 뒤에서 된 소리가 나는 거고 얘는 무성음 뒤에서 된 소리가 나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된 소리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두 번째, 무슨 경우가 얘하고 좀 연결이 되냐면 리을 받침이 있는 한자어예요. 한자어. 자, 리을 받침이 있는 한자어.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리을 받침이 있는 한자어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갈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된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뜬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좀 문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된 소리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걸 합성 명사로 봐야 될까? 합성으로 봐야 될까? 그것은 뭔가 학교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이것이 된 소리 되기냐 사이소리냐 된 소리 되기와 사이소리가 동시에 되느냐 등등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테스트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헷갈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사이트에 들어와서도 미치겠어요. 된소리 되기 사이소리 니은 첨가 정말 헷갈려요. 이건 된소리 되기라고 해야 돼요. 사이소리라고 해야 돼요. 이건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아니에요. 등등 많은 것을 묻고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첨가 같은 경우에는 니은 첨가 조금 전에 어떤 경우였었죠? 모든 받침이 있는 경우 뒤에 뭐가 야여여유이에 니은이 첨가되는 거였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녀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녀석은 됩니다. 이 녀석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녀석은 됩니다. 대신 이 첫 번째 니은 첨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모음 뒤에요. 즉 받침이 없는 경우에 나오는 거니까 얘는 사이소리만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 첨가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겹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니은 첨가 되는 경우에는. 왜냐면 요거는 모음, 앞에 어근과 어근이 만날 때 이 앞에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니은 첨가가 나타나는 거고, 니은 첨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앞에 무엇이든 상관없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2가지죠. 받침이 있는 경우와 받침이 없는 경우예요. 즉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라는 얘기죠. 그럼 자음으로 끝나는 요 경우에 니은 첨가되는 게 이 니은 첨가하고 겹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거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특히 학구적이고 정리 잘하고 이런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딱히 이것에 대해서 이 3자에 대해서 비교 설명한 교재라든가 명확하게 설명한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없을 거예요.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목말라서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걸 강의를 넣어드렸고 교재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이소리 현상 본격적으로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이소리 현상은 당연히 뭐예요? 수의적이라고 했어요. 수의적이다라는 얘기는 언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안 일어나는 경우 또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수의적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가지 경우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 된 소리가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된 소리가 어떤 경우에 만들어지느냐 그 경우를
머릿속에 넣어주면 좋겠죠.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이소리는 합성 명사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근과 어근이 결합돼서 합성어가 만들어지고 이 녀석이 품사가 명사로 완성됐을 때만 뭐다? 사이소리다. 됐자? 이해됐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된소리 되기. 자, 앞에 있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될 때 앞에 있는 어근이 어떤 녀석이어야 된다고요? 바로 유성음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유성음. 유성음은 뭐예요? 그죠? 모음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렇지. 모노레일로 끝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뒤에 된소리가 나는 경우. 자, 예를 한번 볼게요. 가하고 길이 만나서 갓길이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갓길이 돼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녀석이 뭐예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유성음으로 끝났죠? 뒤에 뭐예요? 안 울림 예사 소리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됐어요? 된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린 뭐라 그런다? 이 녀석을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된소리 되기가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선생님 된소리 되기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될 건 사실 없죠. 왜? 안 된 소리가 된소리, 예사소리가 된소리 됐으니까 된소리 되기라고 해도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앞에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설명하는 된소리 되기의 경우에는 무슨 경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바, 다, 가, 비읍, 디귿, 기역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죠? 자, 울림소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된소리 되기. 된소리 가지고 사이소리 현상 나타나는 거 첫 번째 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덧나는 경우. 니은이 덧난다라는 얘기는 없던 것이 생겨났다. 첨가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어근이 뭐로 끝났다? 모음으로 끝나요. 그죠? 모음으로 끝난다. 그럼 역시 얘도 유성음은 유성음이에요. 그죠? 얘는 받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무엇이 붙을 때? 미음, 니은. 붙을 때 니은이 어디에 붙는 거야? 여기 뭐예요? 받침이 없는 요 자리에 뜨등 붙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볼게요. 배에다가 플러스 놀이 했어요. 당연히 합성어죠? 합성 명사죠? 어떻게 발음이 된다? 뱃놀이가 잔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어떻게 됐죠? 니은이 첨가됐어요. 됐죠? 뱃놀이. 이해되셨습니까? 당연히 표기는 어떻게 돼요? 시옷이 들어가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것도 뒤에서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세 번째 경우 니은이 덧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뭐가 있고 뒤에 뭐가 있는데 이 녀석은 굉장히 좋아요. 뭐가 좋으냐면 이 녀석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무엇이든 상관없이 뭐가 앞에 어근과 뭐가 만나가게 하면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들릴 하나 해볼까요? 들 플러스 2를 한번 겹쳐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들릴. 이렇게 발음이 되기는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발음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은 사실은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먼저 뭐가 일어나죠? 들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들릴이 되죠. 선생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는데? 받침이 있고 야여요유이일 때 니은 첨가. 얘가 바로 뭐예요? 사이소리면서 니은 첨가 현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니은 첨가 중에서 합성 명사인 누무 시기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하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니은 첨가 중에 니은 첨가 중에 무엇인 녀석들? 합성 명사 녀석들 전부 다 여기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랫니 한번 볼까요? 아래에다가 플러스 2를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랫니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니은이 첨가되는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 사이시옷 넣어주겠죠? 자, 근데 얘는 뭐예요? 니은 첨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앞에 받침이 없어요. 구분되셨죠? 좀 전에 썼던 니은 첨가하고 구분이 되셨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다 끝났어요. 자, 된소리가 나타나는 경우, 니은이 나타나는 경우, 니은. 이건 사실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니은이나 혹은 니은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걸 안 넣었네요. 요 뒤에는 뭐예요? 이나 혹은 반모음 이가 결합될 때.
됐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사이소리 현상의 전체다. 사이소리 현상의 전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사이소리 현상 그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이런 원칙을 가지고 표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이소리 현상 표기. 표기는 뭐에 대한 거냐면 사이시옷을 어떻게 표기하느냐예요. 자, 첫째 뭐예요? 받침이 없으면 넣어라. 아, 이걸 무슨 외워요, 이까짓 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받침이 있는 자리에다가 어떻게 넣어요, 그죠? 들릴. 이거 사이소리 현상 나타난다고 시옷을 넣으라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안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받침이 없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유어가 있어야 돼요. 어근과 어근이 만나는데 둘 중에 어느 하나는 반드시 고유어 우리말이어야 합니다. 한자와 한자가 결합된 경우는 아니다는 얘기죠. 한자는 안 된다. 한자 고유어, 고유어 한자는 상관없어요. 됐죠? 그래서 고유어가 반드시 하나라도, 한쪽이라도 고유어야만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받침이 없어야 한다. 고유어여야 한다. 그 두 가지고요. 이게 가장 큰 원칙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고유어 말고 한자어끼리만 결합하는 경우,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 경우에도 사이소리 시옷을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거기 나와 있는 6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새빵에 살아요. 새빵에 사는데 우리 새빵에는요 곡간이 있어요. 곡간에는 많은 곡식과 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요 화장실에 가는, 퇴간에 가는 횟수가 오늘따라 너무 많네요. 근데 오늘 동영상 촬영하러 가야 돼요. 출근해야 돼요. 지하철을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요, 탈 때는요, 언제 내가 화장실을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착간의 숫자를 먼저 확인하고 타요. 왜? 그 숫자에 따라서 어디 내리면 화장실 가까운 곳이 있으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6개를 어떻게 외우나 한번 해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외우시고. 그리고 퇴간이라는 건 저는 화장실로 했습니다만, 얘는 한 칸을 더 낸 칸을 얘기해요. 근데, 퇴간이라는 게 보통 옛날에는 화장실이라는 것 자체가 밖에 있게 되니까, 그죠? 어느 건물에 이렇게 붙어 있는 형식으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퇴간이 화장실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냥 제가 퇴간을 그냥 화장실로 그냥 그리고 쓰지 않는 말이니까, 현대에는요. 그렇죠? 거의 쓰지 않는 말이니까 화장실로 여러분들이 알아도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바꿔 가져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경우만 뭐다? 사이소리 시옷을 표기한다. 그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정리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그래서 대까지, 햇살, 잇몸, 노랫말, 콧물, 그것들이 사이소리 시옷 넣은 것이고요. 받침이 없어서 넣은 것이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라고 제가 하나 넣어드린 거 있죠? 전세방, 전세집. 자, 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새빵이라는 것은, 새빵에 살아도 해가지고 여기다 사이시옷. 한자가 결합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시옷을 넣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요 경우를 딱 주면 여기 사이시옷이 들어갈까요? 표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요것 때문에 당연히 하죠. 새빵 외웠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의하세요. 전세와 방의 결합이에요. 전세와 집의 결합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이 녀석은 뭐예요? 한자죠. 그죠? 이 녀석은 뭐예요? 한자죠. 이 녀석은 뭐예요? 한자죠. 이 녀석은 뭐예요? 얘는 고유어예요. 거기서 보신 것처럼 고유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시옷이 표기되지만 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됐죠? 자,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넣어드린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차짠하면 이것도 헷갈립니다. 이 차가 한자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차가 한자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고요. 다라고 해야만 차 한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뒤통수, 뒤풀이, 위쪽, 위층 어쩌고저쩌고 뭐예요? 된소리와 거센소리. 앞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위층, 뒤뜰 안 합니다. 자, 얘는 이미 된소리가 원래 된소리이기 때문에 된소리가 만들어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니은이 덧나거나 된소리가 된 것도 없는데 괜히 넣고 싶은 현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예 원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된 소리와 거센 소리 앞에는 사이 소리 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 소리의 발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발음. 자, 요거 반드시 암기해야 될 녀석들이에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발음은요, 간단해요. 니은이나 니은이 덧나는 경우는 그냥 덧나는 대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죠? 니은이 덧나는 경우나 니은이 덧나는 경우에는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발음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뱃머리 아까 했으니까 베갯닛을 한번 해볼게요. 베개에다가 플러스 잇을 했어요. 자, 베갯닛. 자, 그러면 합해서 어떻게 됩니까? 베개에다가 잇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모음으로 끝났고 모음으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베개, 요게 이렇게 딱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자, 어떻게 한 거죠? 여기다가 니은 이렇게 니은을 여기다 붙인 게 아니라 니은이 이렇게 발음이 낮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이렇게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앞에 것이 무엇이든 간에 뒤에 뭐가 있었죠? 이 모음이 나왔죠. 그렇죠. 이 모음이 나왔기 때문에 니은이 하나 덧나거나 아니면 두 개가 덧나는 현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베개 자, 여기 저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베개 닛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되고 또 뭐가 되냐면 베갯닛도 돼요. 베갯닛. 자, 아니면 두 가지 발음이 다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얘를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두 개 덧난 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자, 요게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표기 자체를 그냥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시다. 자, 베갯닛은 어쨌거나 니은이 덧나는 경우이니까 베갯닛은 니은이 덧나는 경우이니까 그냥 시옷을 표기했다. 그러면 요걸 보고 내가 발음한다라고 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베갯 닛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요 시옷을 이렇게 발음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시옷을 발음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발음해놓고 시옷을 발음을 대표음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니은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비음화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베갯닛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무슨 얘기냐면 대표음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니은이 덧났어요. 니은 첨가 현상까지 일어났어요. 근데 니은 첨가가 되고 난 다음에 디귿이 이것에 동화되어 니은이 됐어요. 그럼 결과가 베갯닛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옷이 없는 걸 생각하는 거죠. 시옷 표기가 원래는 이 녀석이 시옷 표기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베개와 잇이 결합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마지막 원칙에 의해서 앞에가 무엇이든 간에 뒤에 이 혹은 반모음 이가 오게 되면 니은이나 혹은 니은이 덧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베갯닛으로 그냥 덧나는구나 생각하시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자, 시옷을 생각하지 않고 합성의 과정만 생각한다면 그냥 니은이 덧나는 경우, 니은 첨가가 두 번 나타나는 경우로 결론을 얻어서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거고, 요 녀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있는 것으로 표기상으로 놓고 발음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결과적으로 뭐죠? 디귿이 니은에 의해서 다시 또 니은으로 발음이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뭐예요? 얘를 생각할 필요가 없이 니은이 덧나는 녀석은 전혀 신경 쓸 거 없이 니은 덧난 대로 그냥 발음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대까지예요, 대까지. 대 플러스 가지. 자, 이 녀석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도 이제 이거 두 가지의 경우로 봤던 것처럼 이 녀석도 이제 두 가지의 경우로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자, 두 가지 경우 봅시다. 자,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고 대와 가지가 결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뭐죠? 대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 뭐예요? 앞에 어근에 받침이 없고
유성음, 울림소리니까 뒤에 있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어서 그리고 얘는 합성명사이니까 사이시옷,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구나 라고 알게 되고 대까지로 발음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은 어때요? 이렇게 해야 되죠. 대까지. 여기까지 되셨죠? 자, 무슨 얘기예요? 이 녀석은 시옷이 없지만 이 녀석은 시옷이 있으니까 이걸 대표만 시킨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둘 다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니은도 원래 둘 다 돼요라고 해야 되는데 둘 다 되든 둘 다 안 되든 어떻게 해도 결과는 다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된 소리가 되는 경우에는 신경을 쓰셔서 사이시옷을 대표만 요것이 들어가는 것도 표준 발음에 들어간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거 다 잊어버리시고 자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된 주의할 사항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예외들이라고 해서 개구멍, 노래방, 돌담, 반달, 빨래방 이런 건 뭐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빨래빵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발음해 보시면서 난 빨래빵이라고 많이 했었는데 나 외워야지 하고 체크를 하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죠? 이거 뭐 이슬비 뭐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오리빨 뭐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콩밥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녀석들은 거의 뭐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근데 교과서 이건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그렇죠? 교과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방법 이거 많아요. 사투리처럼 방법 하는 사람 많습니다. 방법, 효과 이거 많죠. 효과, 관건. 자, 교과서, 방법, 효과, 관건. 그다음에 뭐 아나운서 시험 이렇게 뭐 저렇게 뭐 방송에 나가고 싶다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고래기름 아니라 고래기름, 기와집이 아니라 기와집. 진짜 주의하셔야 될 거 김밥 하는데 김밥인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김밥이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죠. 김발 할 때는 얘는 된 소리 됩니다. 그죠? 김발 됩니다. 자, 은돈, 참기름, 말방울, 간단, 해님. 요거 진짜 많이 헷갈리죠?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선생님이 햇님반 어린이들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죠? 햇님반 어린이들 했는데 왜 해님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죠? 요거 니은 덧나지 않습니다. 그죠? 사이소리 표기 당연히 안 합니다. 사이소리 현상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요 님이라는 게 이게 합성어가 아니에요. 그죠? 전미사예요, 사실은. 그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고가, 고가 구분을 하세요. 앞에 있는 고가는 고가도로 할 때 고가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고가, 된 소리가 나는 녀석은 값이 비싸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소개말, 머리말, 인사말, 반대말, 예산말.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항상 어머니에게 여자친구를 데려가서 소개하면 내 여자친구는 머리 숙여 내 어머니에게 인사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반대하시기가 예사다. 이렇게 이것도 또 궁색한 암기 방법입니다. 소개하면 머리 숙여 인사하지만 반대하기 예사더라. 그래서 선생님은 아직도 장가를 못 갔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소개하면 머리 숙여 인사하지만 반대하기 예사.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갯말, 머릿말, 인사말, 반대말, 예산말 해서 니은 소리 덧나게 발음을 하시면 안 돼요. 소개말, 머리말, 인사말, 반대말, 예사말이 됩니다. 표기와 발음이 동일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소갯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소개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유마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경우 요것도 요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먹고 사는 일과 관련된 것에는 된 소리. 된 소리. 지금 사이소리죠?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예를 들어서 고깃배, 나무집, 그 다음에 돌집, 이것들 있죠. 고기를 잡는 배, 그죠? 나무를 파는 집, 돌을 파는 집, 이런 경우에는 뭐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그죠? 돌로 만들어진 집, 돌집, 그죠? 고기의 배때기, 고기배, 나무로 만든 집, 나무집, 이렇게. 잠자리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요. 횟수는 요거는 한자를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자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잘 쓰진 않는 말입니다만, 밤밥, 그럼 야식이라고 하는데, 크게 뭐 주의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젓가락과 숟가락. 요거는 예전에 영화에 한번 정말, 여러분들 봤을지 모르겠는데,
번지 점프를 하던가 뭐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남자애가 국문학과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물어봅니다. 자기야 그거 알아? 숟가락은 디귿인데 젓가락은 왜 똑같은 가락인데 시옷이 들어가? 라고 물어보니까 주인공 이병헌이 몰라가지고 그게 왜 그러지? 그래서 젓가락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어쨌거나 얘는 시옷이 들어간 거 이건 뭐예요?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 플러스 가락 해서 합성 명사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사이소리가 들어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이소리 시옷이 들어간 거고요. 표기 시옷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수 플러스 가락이 아니라 술 플러스 가락이에요.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죠? 바로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것. 그 친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됐죠? 섣달, 이튿날, 삼짓날 주의할 거 있죠? 며칠 날이야가 아니라 며칠 날이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어야 되죠? 며칠 날이야. 요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며칠이라고 하기 때문에 며칠 날이라고 할 때 여기를 리을로 하기 쉬워요. 근데 칠날입니다. 그러니까 날짜와 관련된 녀석들이 리을이 디귿으로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는 이렇게 방금 했던 거 숟가락하고 반짓거리 정도, 바느질 줄인 거, 바느질에다가 고리가 결합된 거죠. 그죠? 예. 근데 요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반짓 리을로 바뀝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없어지고 이렇게 가고. 그래서 반짓거리. 여기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와 니은청과 사이소리 현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이미 앞에서 제가 시작 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니은청가와 된소리 대기의 기억이 많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예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죠? 자, 요거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요 경우에, 앞길이 뭐예요? 앞 플러스 길. 자, 요 경우. 자,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앞길 이렇게 되죠, 앞길. 됐습니까? 자, 요 경우 뭐예요? 안울림 예사소리 뒤에 나타난 된소리이기 때문에 합성어이면서 된소리가 나타났지만 얘를 사이소리라고 얘기하진 않게 된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합성어이면서 사이소리 되기는 발바닥 같은 거죠, 발바닥. 자, 예로 들었어요. 그죠? 발과 바닥에. 자, 얘는 왜요? 리을. 그죠? 울림소리. 유성은 뒤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된소리가 나타났다 해서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비읍 뒤에 나타난 된소리이기 때문에 된소리 되기라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리을 뒤에, 즉 울림소리 뒤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명명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과 니은첨가 현상에 대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요거 앞에서 또 설명드린 거예요. 갈등. 그죠? 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 경우는 두 개가 겹친 거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일단은 뭐 겹친 거로 보셔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력 같은 거 하나 보시면 물력 앞에서 했었죠. 자, 요게 자, 그냥 다 해버립시다. 단계 거치지 말고 이렇게 됐다. 그럼 니은이 덧났다. 니은이 덧났다. 자, 니은이 덧났다. 그럼 니은첨가라고 할 수 있으며, 그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무엇이 된다? 방금 여기 나왔었던 거. 무엇이 있든지 니은이 첨가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도 되더라. 뭐 그 얘기 한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받침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니은첨가 중에, 이렇게 받침이, 사이소리 현상 중에 받침이 있으면서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에는 니은첨가 현상이라고 해도 되고, 사이소리 현상이라도 해도 된다.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현상을 구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합성 명사이냐 보시고, 됐죠? 그 다음에 된소리가 나타나느냐, 니은이 첨가되느냐, 니은 첨가가 됐느냐, 그것이 다 충족됐다면 그냥 사이소리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것 이외의 것들은 그냥 사이소리가 아닌가 보다, 그냥 된소리 대기인가 보다, 그냥 니은천가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뭐 어렵지 않게 구분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과정에 정리 노트 만드시고요. 정리 노트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니은천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합성어, 파생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니은천가 현상은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나타나는 현상 맞습니다. 그 중에 합성명사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사이소리로 할 수 있다 그랬죠? 두 단어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두 단어를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나타나. 오케이. 앞에 형태소에 받침이 있고 뒤 형태소가 야요요요이로 시작하면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 오케이. 자, 이 법칙에 따라서 김유신은 김류신이 아니라 뭐였죠? 자, 1번 문제. 기뮤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사이소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2번 문제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명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맞죠? 시업 표기의 두 어근이 모두 고유어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니죠. 모두 고유어인 것이 아니라 하나만, 그렇죠?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죠. 앞에 어근이 울림소리가 끝나는 경우, 그렇죠? 앞에 울림소리로 끝나는 모음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모노레일일 경우, 뒤 어근의 첫 소리가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된다. 그렇죠? 된소리로 되는 사이소리 현상의 예입니다. 설명했어요. 어근과 어근 사이에 니은이 한 번 혹은 두 번 덧나는 경우도 사이소리 현상. 오케이. 그렇죠. 세 가지만 정리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니은이 덧난다. 니은이 덧난다. 아니면 뭐 된소리가 나온다. 어디서 합성명사에서 됐죠? 자, 그래서 3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단어의 음운 변화 현상 가장 잘 설명한 건 뭐냐? 그래서 물엿이 나왔습니다. 물엿. 대표만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자, 물엿 다 했던 거예요. 그죠? 물엿 이렇게 됐다가, 그죠? 그 다음 뭐가 일어나야 되죠? 그죠? 니은이 첨가돼야 되겠구나. 영향받네. 니라고 물엿.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마, 니은첨가, 유마 이렇게 됐죠? 이 녀석이 제일 처음에는 대표마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니은 첨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죠? 네, 마지막에 리을 리을이 만들어졌죠? 이건 뭐예요? 유마.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 단어의 발음을 옳게 표시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야옹야옹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야옹야옹. 얘는 니은 첨가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하고 4번 지워야 되겠네. 2번, 4번은 야옹야옹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옹이 아니라 야옹이 돼버렸으니까 전부 다 지우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1번하고 3번 남았는데요. 건멸, 이거 말도 안 되죠, 그죠? 1번 지우고 3번 답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야옹, 냐옹 하셔야 됩니다. 야옹, 냐옹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열 다 상관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금융 상관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꽃잎 한번 보겠습니다. 꽃잎. 자, 5번 문제. 꽃잎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 의무현상을 순서대로 보이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치읓 받침 안 되죠?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잎에 받침 뭐예요? 피읍이죠? 비읍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대표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1번, 2번, 4번 다 맞네요. 그죠? 첫 번째 단계는 뭐 다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뭐예요? 이 나왔죠? 그죠? 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디귿이 있어요. 그죠? 받침이 있어. 그리고 야요요유면 야녀녀녀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니은 덧납니다. 닙. 근데 뭐야? 니은 앞에 바닷가, 바여름이 있네. 그만 놔둘 수가 없어. 동화시켜야 되겠어. 그죠? 꽃잎. 그래서 니은이 생기게 되는군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대표마 된 거고, 니은이 첨가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요? 비음화가 이루어진 거다. 됐죠? 자, 이런 거 아주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만 의문의 현상에 대해서 완벽한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표준 발음법이 모두 오는 거, 숫자로 되어 있는 게 나왔네요. 그죠? 3연대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 3연대가 돼야 되겠죠? 그죠? 니은 첨가가 이루어지는 예예요, 얘는. 그죠? 근데 625와 815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625에서 6 그냥 넘어간다 그랬어요. 625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815. 815에서 8위로 전부 다 넘어갑니다. 됐죠? 네. 얘네 둘은 니은 첨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요 녀석은 니은 첨가가 이루어지는 예였어요. 자, 7번 보겠습니다. 밑줄에 니은 첨가하고 사이소리하고 겹치는 경우가 어떤 녀석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꽃잎, 물엿, 아랫잎, 부엉일. 자, 그렇다면 니은 첨가하고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하고 겹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되죠. 니은 첨가에는 뭐라고 했어요? 받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니은 첨가 현상은 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파생어나 합생어에 받침이 있는 경우가 니은 첨가예요. 그렇다면 1, 2, 3, 4에서 무엇을 찾는다? 받침이 있는 녀석을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받침이 없는 녀석이 나와야만 뭐가 아니죠? 겹치는 경우가 아닌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니은 첨가와 그 다음에 사이소리에 겹치는 부분은 무엇이다? 바로 받침이 있으면서 니은이 첨가되는 부분이다. 그죠?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거 뭐죠? 겹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받침이 없는 거 찾으면 된다. 그래서 아래하고 플러스 2죠. 선생님 시옷 있는데 이게 아니지. 사이소리 현상에 사이 시옷을 넣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 플러스 2가 답이다. 이런 얘기죠. 자, 8번 들어갑니다. 뭐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배 위에서 뭐뭐를 가르고 알겠죠? 뭐라고 했어요? 업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고깃배를 타고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고깃배를 타고 고기배를 가른다.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고 앞 형태소의 받침이 없으면 두 형태소 사이에 시옷을 적는다. 단 두 형태소의 어느 한쪽이라도 우리말이어야만 한다. 한자끼리의 결합은 6단어 외우냐 이런 얘기네요. 그죠? 새빵, 숫자, 곡간 맞는데 찻잔 아니라 그랬죠? 찻잔 중요한 예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녀석이에요. 그죠? 찻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찻잔. 여기서 이 녀석은 우리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표기가 옳은 건 뭐냐 그랬어요? 노랫말, 인사말, 머릿말, 예산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인사를 드리면 소개하면 고개 숙여 인사하지만 뭐 이게 기억나죠? 인사말, 머리말, 머리 숙여 인사하지만 그죠? 머릿말, 예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죠? 반대말, 반대하기 예사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노랫말 1번이 답이네요. 그죠? 얘는 사이소리 현상 니은이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이건 어떤 경우예요? 노래 모음으로 끝나고 미음이나 이응 앞에 니은이 덧나는 것 이거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녀석이에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나머지 인사말, 머릿말, 예산말 모두 다 이런 동일한 상황인데도 사이소리 현상은 수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예외들이 많고 그 예외들 중에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 드렸으니까 반드시 모두 다 싸그리 암기하시고 암기하는 방법도 제가 나름대로 전해 드렸으니까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준비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의문의 변화 현상 다 싸그리 정리했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 단어로 그냥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의문의 변동 첫 번째부터 다섯째까지를 쭉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시면서 서로 구분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예외 상황이라든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단어들 그런 것들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암기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발음에 대한 얘기 끝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뜻에 대한 얘기, 형태도부터 단어, 문장 여기까지 이제 일사천리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